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나는 대로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 예전 회차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 서비스가 종료된 직후에 사실 처음에는 이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거슬려가지고 편집을 또다시 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려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본방 개수가 벌써 180개가 넘어가는데 재업로드를 하는 속도가 영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 숨소리 거슬리는 것보다 업로드가 더 급해진 거야. 이쪽이 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다시 들어보지 말고 편집도 다시 하지 말고 그냥 업로드를 할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쉬한주 예전 방송을 듣다가 이야, 틀린 정보를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차라리 내가 그걸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갔으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다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존 파일을 바로 재업로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가 걸렸잖아.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 방송분을 아예 안 들어볼 순 없지만 근데 진짜 너무 거슬리지 않는다면 편집 없이 그냥 업로드를 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매일 한 개씩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히미스타를 구독하시는 조각님이 계시다면 거의 매일 업데이트 표시가 되고 있는 걸 아실 텐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업로드가 된 채널이 내 구독 채널 상단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을 중간부터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골라서 들으셨거나 또는 회차가 이제 한 180회 정도가 되니까 초기에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재업로드가 되고 있는 제 방송의 흐름을 따라서 오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냥 나는 팟빵이 편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팟빵에서 계속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가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각자 편하신 플랫폼에서 한 번씩 정주행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살짝 드려봅니다. 저도 요즘에 비밀보장을 앞에서부터 또다시 재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다시 타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오전에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카드를 못 뽑았거든요. 누워있느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찍먹하는 취미를 되게 애매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타로 카드도 몇 년 동안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방치를 했다가 사실 다 까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가볍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산호 작가님의 그림으로 디자인이 된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타로 묘묘님이 쓰신 책과 한 세트여가지고 해석은 타로 묘묘님 책을 보고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의 히미스타의 카드 운을 한번 봅시다. 근데 사실 카드 뽑아가지고 그냥 제가 보고 싶은 해석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돈 받고 판 건데 제가 다 읽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카드를 많이 섞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뽑는 게 랜덤이어가지고. 자, 한 장을 뽑아볼게요. 언젠가 말한 적이 있죠. 타로 카드 중에 더 러버스 카드. 이 카드가 되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네,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러버스, 연인. 긍정적 키워드는 역시나 사랑, 열정, 호감 이런 것이 있고 부정적 키워드는 읽지 않을게요. 불꽃 같은 만남, 사랑의 시작.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랑, 연애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저의 덕질, 성애적인 사랑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이런 거 위주인데
왜 오늘 더 러버스 카드가 뽑혔을까? 카드의 이름마저 연인, 사랑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두 남녀 사이에 뜨거운 전류가 흐릅니다. 아쉽네요. 제가 남자와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매력, 호감과 관련된 카드로 연애운에 특히 좋은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제게 너무 좀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카드를 한번 더 뽑아볼까? 그렇다면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3월 31일 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의 3월의 마지막 날의 카드운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로 카드를 순서대로 3장을 뽑을 건데 일단 제가 이 결과를 말하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1번, 2번, 3번 중에 번호를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뽑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카드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번 카드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카드 뽑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카드 뽑습니다. 일단 그냥 제 기분상 썩 나쁘진 않아요. 자, 이제 결과를 말씀을 해드릴 건데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의 카드는 공정, 정의, 합당한 결과라는 긍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성적 판단력. 요게 제가 지금 미니북을 보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큰 책을 다시 열어볼게요. 저스티스. 인연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성숙한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일이나 학업 쪽에서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전 쪽에서는 투자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저스티스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언으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더 풀, 바보인데 전 사실 이 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랑 되게 많이 닮아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더 풀 카드는 새로운 시작, 순수함, 여행, 설렘, 예상을 뛰어넘는 움직임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유를 찾아 떠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 카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인연과의 자유로운 로맨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이나 학업 쪽에서는 이직이나 부서 이동 등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자유분방하고 소탈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카드를 진짜 또 자주 뽑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언으로 평범한 일상에 새로움을 불어넣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일상이 지겨우신가요? 새로운 활력을 한번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마지막 카드는 템퍼런스, 절제 카드인데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절제와 인내, 절제, 균형, 조화라는 긍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유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양보하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전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신중하게 조율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분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진중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으로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조금씩 천천히 집중하다 보면 분명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카드를 한번 뽑아보았고요. 좋은 것만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엄청 되게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짜잘짜잘한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뭐 맨날 큰 일만 일어나도 힘드니까 이번 주 방송은 짜잘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드디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예, 근데 운동이라기보다는 재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려고 하고요. 3년 동안 삐걱거렸던 제 몸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운동을 다시 하게 된다면 대구에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필라테스를 다시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때도 재활하듯이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정말 고장난 몸에 기름칠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필라테스 처음 할 때는 이 굽은 어깨, 라운드 숄더인 상태로 갔었는데 필라테스를 한 8개월 정도 하고 난 뒤에 거울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발라지고 어깨가 펴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재활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과거 경험에 많이 의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필라테스로 자세 교정의 효과를 좀 얻어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필라테스 체육관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계속 봤던 곳인데 선뜻 발이 움직여지진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사실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가서 또 상담을 직접 해보니까 역시나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결제 금액을 안내를 해주시길래 저는 1개월 단위로 끊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더 비싸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또 막상 가고 싶은 시간대가 없기도 했고 사실 제가 1개월씩 등록을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근데 운동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치를 정말 많이 타요. 그래서 한 달 해봤는데 선생님이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다른 선생님을 찾던지 다른 체육관으로 또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석 달씩이나 이렇게 한 군데에 묶어 놓으면 그냥 돈을 버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달씩 등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필라테스 상담 가기 전에 관악의 딸들 단톡에다가 혹시 집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분 계시냐 하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마침 관악의 딸 멤버분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구체적으로 또 제가 찾아보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누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근데 또 그게 타이밍이 또 참 좋았던 게 기존 사용자들은 23일까지 다음 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규 사용자는 24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마 22일 아니면 2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미루면 정말 끝까지 미루지만 생각했을 때 바로 착수를 하면 또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히미스타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9시에 오픈하자마자 등록을 하리라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 어떻게 됐게? 정말 8시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정말 간단하게 아침 살짝 먹고 바로 나갔습니다. 등록만 하고 올 거니까. 근데 왠지 구민 대상으로 하는 센터는 빨리 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9시에 데스크가 오픈이라고 했지만 한 8시 45분쯤에 도착하게 시간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상대로 15분 전에 딱 도착을 했고 근데 이미 운동하러 드나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스크에 딱 가가지고 제가 요거를 등록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물으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냐고 물어. 근데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최근에 접속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입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입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뒤돌아가지고 가입하려고 봤는데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마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하면서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혀 제 순서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가입이 되어 있대. 그러고 딱 위에 바코드를 눌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위에 바코드 모양 아이콘을 눌렀어. 그게 이제 제가 폰으로 접속한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마다 주어지는 그 회원 카드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세요라고 해서 누르니까 만료가 되었어요라고 뜨는 거예요.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3년 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안 들여다봤으니까 뭔가 인증해야 되는 게 만료가 됐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그 저한테 바코드 눌러주세요라고 했던 그분은 만료가 됐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봤네? 라고 하시는데 만료가 됐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누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갱신이 잘 됐나 봐. 그래서 아까 만료됐다고 했던 그 화면에서 바코드가 다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필라테스 오전반을 등록을 하고 결제를 바로 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다녔던 체육관은 되게 큰 곳이기도 했고 그만큼 할인도 엄청 자주 많이 그리고 말만 좀 잘하면 원래 할인율보다 조금 더 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잘 다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서울에서 필라테스를 하려고 보니까 이 서울 필라테스 물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저렴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구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면 일반 체육관보다는 좀 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요러요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라테스를 등록을 하고 왔다. 얼마를 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했대. 일단 제가 그 친구랑 일요일에 차를 마시면서 야 진짜 나도 이제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에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는 거야. 벌써 했다고? 네. 제가 이렇습니다. 진짜 마음 먹었을 때 얼른 해야 진짜 바로 하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잖아요. 또 기억에서 흐릿해지지요. 네. 그래서 가능한 생각났을 때 뭐든지 좀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를 놓치면 당연히 또 미루겠지. 스스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제 이게 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월 단위로 끝나 봐요. 저는 3월 말에 어쨌든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등록을 했으니까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하는 걸로 한 달 이렇게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아침반으로 나갑니다. 아마 제가 또 미루지만 않는다면 이 방송이 나가는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필라테스를 나갈 거예요. 부디 아침에 발딱 잘 일어나서 잘 다녀오기를 빌어주세요. 사실 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운동 시작하고 나서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제가 업로드하고 바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 내일부터 필라테스 나간다며? 하고 약간 피드백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4월 1일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그냥 뭐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가는 날 바로 다음 날부터 필라테스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제가 그 예정 계획을 잘 지켰는지는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잘 나갔다 오기를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실 필라테스 등록하고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모르는 우편이었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쯤에 우리 집 빼고 모든 집의 우편함에 똑같은 사람이 보낸 똑같은 우편물이 다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딱 봐도 봉투가 다 똑같고 받는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세대주라고 써 있는 게 똑같았어. 근데 우리 집 우편함에만 그 봉투가 안 꽂혀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그래서 그냥 뭐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날아오는 우편인가? 근데 나는 왜 없지?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때 아마 누락이 됐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한테만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게 내게 아니니까 궁금해도 함부로 꺼내서 본다거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 거잖아. 바로 꺼내봤죠. 근데 왕국회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왕국회관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되게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낸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그건 아니고 조금 먼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나한테 불필요한 거니까 항상 반송 우편함에 바로바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이거 방송에서 읽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국회관이 뭔지 검색해봤는데 여호와의 증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반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냥 그 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외에는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묵념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난 또 궁금하잖아. 진짜 그런지. 그래가지고 뭐 요즘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 같은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항상 아침마다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 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키 순서대로 반대로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이제 막 애국가도 부르고 막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진짜로 그 친구는 하지 않는 거야. 저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좀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왕국회관에서 보낸 우편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서울관악구 서림길 40 왕국회관, 그다음에 옆에 환부 불필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서울관악구 쭉 적혀있고 1004호 세대주 귀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똑같은 봉투를 우편함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요즘에 우표값이 430원인가 봐요. 제가 손편지를 안 쓴 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손편지 마지막으로 썼던 때도 430원이었던 것 같아. 자, 제가 지금 내용물은 처음 꺼내보는 건데요. 종이가 2장이 들어있어요. 한 장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프린트된 인쇄물. 살면서 생기는 중요한 질문들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과학에 있을까요? 철학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라고 써 있습니다. 한 성경 필자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 144, 160, 신세계역.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성경에서 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jw.org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난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종교인가 봐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매우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합하여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증인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성경과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거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를 둘러보십시오. 온라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과 증인들의 신앙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이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질문 중 어느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알고 싶습니까?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책임이 하느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jw.org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은 기꺼이 성경에 관해 당신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하기를 클릭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또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신청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QR코드, 요즘에는 뭐든지 다 QR코드더라고요. 코드를 스캔해서 왜 성경을 알아봐야 합니까? 동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귀여운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분홍색 편지지에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아요. 이거 물 떨어뜨려 보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알 수 있지 않나? 번지진 않네. 어쨌든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봉투에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할 일인가 싶긴 하네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특별한 웹사이트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jw.org 웹사이트는 성서 교육용으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매일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여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맞나 봐요. 볼펜이 번진 자국이 있네요. jw.org 웹사이트는 서적, 잡지, 동영상, 수화용 자료 등 부부, 부모, 자녀 등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용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jw.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고 많은 유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엔 이것도 다단계나 신천지 이런 사이비 종교들처럼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뭔가 신청하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어주는 거는 그냥 방송 시간 좀 채워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또 제가 최근에 쉬안주의 초기 회차를 다시 업로드를 하면서 그 마루님이랑 저랑 다단계와 신천지 요런 얘기를 했었던 66회차 방송을 또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야, 이건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경각심을 좀 깨우자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정말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사이비 종교, 뭐 다단계 신천지 이런 것들에 되게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 우편함에 꽂혀 있었던 걸 계기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자, 좀 주의를 기울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하는데 저희 주인집에서 또 망치질을 시작하셨네요. 정말 이 건물은 주인집 빼고 다 조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나 또 저와 함께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이런 뭐 사이비썰을 한 번 더 풀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지난주였나? 제가 고구마를 엄청 먹어가지고 그 고구마 껍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금방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던 거를 묶어서 내놓고 또 새로운 음스 봉지를 꺼내려고 하니까 이게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보다 쓰레기 봉투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1리터짜리 20장 한 묶음, 일반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20장 한 묶음 이렇게 사놓으면 한동안 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장을 꺼내서 쓰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쓰레기 봉투를 담아놨던 바구니를 더 뒤져봤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도 2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야 되니까 근처 마트에 갔을 때 사왔어.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종량제 봉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저는 트위터에서 종량제 봉투를 빨리 사둬라 하는 글을 보기는 봤는데 저는 이 글을 보기 전에 이미 어제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있는데 또 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마트에 뭐 사러 갈 게 있어가지고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가는 마트에는 계산대 바로 옆에 종량제 봉투가 사이즈별로 가득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다른 거 사러 갔다가 그냥 계산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약간 새콤달콤 하나 이렇게 집어오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한 묶음씩 이렇게 사오기도 했었는데, 그날은 마트에 들어갔더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길고 이건 아닌데 한 너댓 명 정도? 그리고 그 항상 꽂혀있던 그 스봉 매대에 1인당 1스 한 묶음, 음스 한 묶음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어제 샀으니까 오늘 또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 사러 갔다가 또 이제 계산대 앞에서 음스봉 하나, 일스봉 하나를 집어와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막 트위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팔 물건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평소에 빽빽하게 꽂혀있던 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수량이 빠져나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누가 쓰레기 봉투가 많이 필요했나 보네 정도의 느낌? 근데 또 사실 그 종량제 봉투에 대란이 있었던 날,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곳에서 종량제 봉투 안정적 공급 문제 없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문제 없대 라고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요즘에 나라에서 하는 일이랍시고 뭐 하나 신뢰감을 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것조차도 그냥 진짜로 위험한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라에 대한 신뢰가 되게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재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그 사재기 흐름에 동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참 미묘하게 나라를 못 믿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사재기까지는 아닌데 내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히 사용할 정도의 종량제 봉투를 혹시나 하고 사왔던 거죠. 그래봤자 2묶음씩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어쩌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제가 아마 달걀을 사러 갔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트 안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앞에 줄을 서지도 않았고요. 1인 제한 수량이 적혀 있었던 그 종이도 떨어지고 없었고, 그리고 매대에 정말 스봉이 가득가득 다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순간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딱 하루 잠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고 금방 깨달았던 게, 평소에 그 마트 안에 정육 코너의 직원이 오늘 무슨 고기 세일 이런 거 방송하느라고 헤드마이크를 항상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육 코너 남직원이 그 마이크에 대고, 나 혼잣말도 아니고 그냥 이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쓰레기 봉투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조용들 하시네요. 미쳤어요 진짜? 아니 어제 진짜로 그 난리가 났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굳이 그 종량제 봉투 대란을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사실 수 있다, 걱정 말고 쇼핑하셔라, 오늘 고기 좋은데 고기 좀 사가셔라, 이런 멘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멘트였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도 또 생각이 날 만큼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도 사실 좀 젊은 일배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내가 또 거기에서 말싸움을 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어디에서 말한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말한다.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되게 그냥 우연히 한번 해보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라고 들어보셨죠?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정식으로 막 돈 주고 가서 검사를 해본 건 아니고 간이 검사라고 해야 되나?
퍼스널 컬러 키트라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검사를 해보았어요. 근데 이게 또 저 혼자였다면 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누군가가 또 함께 하자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그런 히미스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쭉 다 해보고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근데 안경을 벗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그 검사를 하기 전에 색상표를 보여줬는데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봄, 웜 컬러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는 빼박 봄, 웜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안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퍼스널 컬러 키트를 준비해 오신 분이 안경을 벗으면 또 다를 것이다. 안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길래 제 퍼스널 컬러는 안경입니다. 안경 벗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경을 좀 벗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도 역시나 안경 썼을 때나 안경 벗었을 때나 똑같이 봄, 웜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사실 봄, 웜 톤인 제가 나 보라색을 좋아한다. 안경도 다 보라색이어서 어차피 이 보라색은 나의 디폴트다. 나의 기본 색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또 갸우뚱하시더라고요. 봄, 웜인데 이런 보라색이 어울린다고? 근데 사실 저는 정말 보라색도 가리지 않고 연보라색, 찐보라색, 핑크보라색 다 잘 어울리는걸요? 네. 푸른 보라색은 살짝 제가 푸른 계열은 좋아하지 않아서 푸른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라색은 저 스스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왔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지구오락실 클립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지가 어떤 릴스를 업로드해서 10분 만에 100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음소거로 다들 말하지 않는 벌칙을 하는 장면에서 입으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똑똑한 유진이가 폰으로 AI 음성으로 목소리를 대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결국 다들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AI로 목소리를 대신 내게 됐는데 그게 지구오락실 3가 방영하던 그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이 잘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진짜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할 때가 생기면 그때는 나도 저렇게 AI 목소리로 쉬엄주를 녹음을 해볼까나? 근데 또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내 방송의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 거야. 근데 또 쉬지 않는 주둥아리 마지막 인사가 길어가지고 내가 다 못 외우는데 요거를 AI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고 좀 괜찮으면 내가 직접 하지 말고 녹음본을 좀 내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잠깐 스친 거예요. 근데 지라기들이 사용한 그 어플이 뭔지 모르겠어서 저는 팝하고에 글을 쓰고 그 밑에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팝하고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구오락실에서 사용한 어플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꼭 그 어플이 아니더라도 글자를 입력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어플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AI가 읽어주는 쉬한주 마지막 멘트 보내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히미스타@gmail.com, 히미스타@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팟캐스터, 히미스타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중간중간 너무 좀 이상하네요. 그냥 제가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AI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